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상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여당인 국민의힘에 뭔가 좀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야권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자 갑자기 여심위 측에서 여론조사를 더 이상 공표를 하지 말라고 중단을 시켜버려가지고 이게 엄청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며칠 동안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여러분들 지금 나라 상황이 어떻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경 측이 여러분들 의뢰를 하고 PMI라는 업체에서 주도한 여론조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게도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 시스템 ARS 같은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다라고 해요.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의 전화조사가 어떻습니까? 응답률이 너무 낮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강성 지지층들만 과도하게 적극적으로 표집되는 그런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이제 사람들의 응답률을 좀 높여보고 또 중립적인 무당층에게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해봤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전혀 나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아,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나 보다 하고 적어도 일반 다른 국민들 유권자들이 어떻다 참고 자료로 취사 선택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냐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한 뉴스 기사가 지적을 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소위 여론 공해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전화폭탄이 하도 걸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선거철에 여론조사 기관 이거 자꾸 막 전화 오면 귀찮죠. 사람들이 울화통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론 공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일상생활 직장에서 이게 사람들이 바쁘니까 여론조사를 몇 분 내내 장시간 듣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기가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어떻다? 상당수 지역구에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의외로 뜻밖의 유리한 결과도 많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소위 구체적으로는 김어준 시청자 같은 사람들, 개딸들을 중심으로 여심위에게 기존에 없던 방식을 왜 허용했냐라면서 비속어를 퍼붓고 난리를 떨어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존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솔직히 좀 어땠습니까? 그렇죠. 좌편향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신뢰도가 떨어진 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응답률도 지극히 떨어지는 신뢰하기 힘든 편향된 여론조사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좌파 세력에서는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을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난립시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굉장히 기관이 많이 늘어났고요. 사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실 정치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선동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 여론조사 정치를 이것들이 악용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 측에서는 짜증이 나가지고 설문조사를 제대로 응답해주지 않거나 설문지 자체가 또 편향적으로 응답을 막상 참고 해보면은 설문지 자체가 편향적으로 교묘하게 기울어 있는 경우가 솔직히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구독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수집한 이런 여론조사도 당연히 적어도 우리가 참고는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여당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갑자기 멀쩡하게 잘 나가던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도중에 중단시켜버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잘못된 비이성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심지어 조사 약 10일 동안은 문제를 안 삼다가 유독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문제를 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여심위는 일찍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전 협의까지 다 해놓고도 나중에 가가지고 딴소리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저런 검증 방식들이 어떻네 저떻네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좌파 대표 선동가인 그런 김어준과 그리고 또 그 시청자들을 비롯한 야권 지지자들의 항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PMI 측에서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연령대 및 성별 그리고 지역별 안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그 밖에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까지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더욱더 어이가 없는 거는 이런 과정에서 PMI가 구축했던 279만 명의 수많은 개인 정보를 저것들이 요구하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이에 업체 측에서는 황당해하면서 난감해하면서 동별 거주지를 비롯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외부에 함부로 넘기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다라고 응답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점점 이걸 밉게 보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여심위의 기류가 갑자기 29일 무렵부터 이상하게 급격하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서울, 용산, 경기, 분당 등등 상당수 지역구에서 생각보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딱 그때부터 문제를 이것들이 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신뢰성을 문제 삼고 시비 털기 시작한 시점과 딱 공교롭게도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일에 오전 그 이제 PMI를 찾았던 여심위의 관계자들은 우리도 부담되니까 남은 조사는 공표하지 말아달라 이딴 취지의 소리를 언급을 했고, 그러나 이후에도 한경 측에서는 계속 이거를 또 보도를 이어가자 공연히 PMI 측을 갑자기 잡아다가 조지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6시 30분에 갑자기 방대한 추가 자료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면서 억지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 PMI 측에서는 황당해가지고 휴일에 직원들 퇴근하고 그러는데 방대한 자료 제출을 갑자기 할 수는 어렵다라고 이제 기한을 미뤄야 된다라고 하자 여심이 것들이 말했던 거 한번 보세요. 해당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니들은 무조건 위법이다. 이렇게 고압적으로 통보하고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심이 측에서는 나중에 가가지고 논란이 커지자 뭐 핑계를 대요.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기준을 안내해 주는 것뿐이라는 둥, 이렇다라는 둥 저렇다라는 둥 핑계를 댔지만 실제 여러분들 당사자들이 느낀 압력도 그것과 같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기관이 위법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공표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제가 국힘당 정치인들 비판도 솔직히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국힘당한테 밥 얻어먹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저것들의 상전이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우리가 유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 정치인들한테도 제가 비판 좀 할게요. 국힘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합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권을 잡고 있으면 뭐해? 뭐가 개선이 되는 게 없는데. 니들 밥그릇 걸린 일 아닙니까 이거는? 남들이 지금 대신 싸워주고 있잖아요. 적어도 좀 당신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탄압을 당하고 각계격파를 당한다 싶으면은 당신들도 좀 적극적으로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소리 내주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면은 좋잖아. 말이라도 거들어주고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입에 거품을 물어달라고요. 선거에서 지고 당이 축소되고 정권까지 식물정부로 뒤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바로 당신들이 제일 큰 피해자들 아닙니까? 국힘당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파도 사람은 많아요. 조금만 잘하라고. 사람 없는 거 아니니까 여기. 진짜로 요즘 여러분들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우파를 오래 해오셨던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요즘 답답하고 속이 터져가지고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국힘당 제발 좀 잘해주세요. 이거 듣기 쓴소리 아니잖아. 좋은 소리잖아요. 제발 좀 잘합시다 진짜로. 지금 큰일 났잖아 지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조선일보에서 나온 4월 4일 오늘자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총선 여론조사의 약 22% 이상이 김어준 업체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젊은 정치 시사 유튜버들 중에서 저처럼 색깔이 뚜렷하고 특히 성향이 강한 유튜버가 잘 없죠.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편안한 길, 약삭 빠르게 가려고 마음먹으면은 중간에서 점잠 빼는 소리나 하면서 사람 좋은 척만 하면은 자기 똑똑한 척 다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척하고 이성적인 척하고 그러면은 사실 만사가 편해요.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꼬투리 잡힐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김어준 여론조사가 수십 %를 차지한다라는 저런 현실을 한번 보세요. 내가 늘 하던 얘기가 그러니까 통하잖아. 한국판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좌편향적으로 기울어 있다라니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저 수많은 권모술수와 계략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이 더럽고 혼탁한 정치판에서 국힘당은 어떻습니까? 거의 그냥 구석에 꽂아 놓은 보리자루 수준이에요.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만 많단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워딩이 강해지고 말을 또렷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튜버 얼음사이다 제가 현실을 똑바로 날카롭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한테 선동이 돼가지고 나라 망한다고 겁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현실에 뭔가 여론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편향된 여론들로 교묘하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론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말이 맞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국힘당 무조건 잘한다 만세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586 운동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어떤 우파 민심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작은 것처럼 교묘하게 저것들의 장난질에 왜곡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정치 시사 내공 짬밥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좌파 586 운동권 세력들이 언론 노조, 매스미디어, 방송, 문화, 예술계, 여론조사 업체까지 사회 전반을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장난질까지 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한 겹, 두 겹, 세 겹을 꿰뚫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바라보는 게 그토록 힘이 드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